미국 기업이 미국 제품을 못 쓴다. 2025년 2월 실리콘밸리에서 이 문장이 현실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 3조 달러. 전 세계 AI 칩 시장의 90%를 지배하는 미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만드는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HBM. 이걸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한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탈락했습니다. 품질 테스트 통과 실패. 30년 메모리 반도체 역사를 자랑하는 회사가 한국 기업 두 곳이 만든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엔비디아는 한국에서 만든 메모리 없이는 AI 칩을 단 한 개도 출하할 수 없습니다. 잠깐 영상 끄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달 여러분이 쓰는 챗GPT, 구글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이 모든 서비스의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산 HBM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미국은 왜 자국 기업도 못 만드는 부품을 한국에 의존하게 됐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마이크론은 왜 HBM사 경쟁에서 탈락했는가? 둘째, 삼성과 하이닉스는 어떻게 전 세계를 상대로 독점 구조를 만들었는가? 셋째, 이 독점이 한국 경제와 미국, 중국에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 마이크론 본사에서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하나. 엔비디아 HBM사 테스트 제도전 여부. 결론은 보류였습니다. 마이크론은 HBM3, HBM3에 이어 HBM사에서도 엔비디아 품질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3번 연속 탈락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마이크론을 HBM 경쟁 낙오자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유일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D램 시장 점유율 20% 이상. 기술력도, 자본도, 고객사 네트워크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왜 HBM만 안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HBM은 D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D램은 평면입니다. 수평으로 펼쳐진 칩 위에 회로를 새깁니다. 마치 도로를 깔듯이요. 하지만 HBM은 다릅니다. 수직입니다. D램 칩 여러 개를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12층짜리 칩도 있고 16층까지 올라가는 제품도 개발 중입니다. 문제는 층을 쌓을 때 발생합니다.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구리 배선, TSV라고 부르는데요. 이 배선의 두께가 머리카락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기에 전기 신호를 보내면 열이 발생합니다. 층이 높을수록 열도 많아집니다. 열이 많아지면 신호가 왜곡됩니다. 왜곡되면 데이터 오류가 생깁니다. AI 칩은 초당 수조 번의 연산을 합니다. 오류율이 0.001%만 돼도 전체 시스템이 멈춥니다. 엔비디아는 이 오류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테스트 결과만 통보합니다. 통과 아니면 재검토. 마이크론은 3번 다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통과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만든다고 칩시다. 부품을 조립해서 엔진을 완성하는 방식이 있고 부품을 하나하나 직접 깎아서 맞춤 제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전자 방식을 사용합니다. D램 칩을 만들고 그걸 쌓아 올려서 HBM을 완성합니다. 범용 부품 조합 방식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후자 방식입니다. HBM을 만들기 위해 D램 칩 설계 단계부터 수정합니다. 배선 구조, 전압, 열 분산 경로까지 전부 HBM 전용으로 최적화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D램 칩 12개를 쌓은 HBM이지만 내부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이크론은 이 차이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HBM 시장은 D램 잘 만들면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HBM을 염두에 두고 설계, 공정, 검증을 전부 새로 짜야 하는 시장입니다. 마이크론은 그 전환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2025년
경쟁에서 사실상 탈락했습니다. 2024년 HBM 시장 규모는 약 270억 달러, 한화로 약 36조 원입니다. 이 중 SK하이닉스 점유율은 약 53%입니다. 삼성전자는 약 38%입니다. 두 회사 합치면 91%입니다. 나머지 9%가 마이크론입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이 구도가 바뀝니다. 마이크론이 HBM사 양산에 실패하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시장 전체를 양분하게 됐습니다. 트렌드포스 분석에 따르면 2026년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 점유율은 약 55%, 삼성은 약 45%로 예상됩니다. 마이크론은 0%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에는 HBM사가 탑재됩니다. 이 칩 한 개당 HBM사가 8개에서 12개 들어갑니다. 칩 한 개 가격이 약 3만 달러입니다. 이 중 HBM 원가가 약 40%, 즉 1만 2천 달러입니다. 엔비디아는 2025년 베라 루빈을 약 200만 개 출하할 계획입니다. 이걸 곱하면 HBM사 수요만 약 240억 달러, 한화로 약 32조 원입니다. 이 물량 전부를 삼성과 하이닉스가 나눠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네 회사는 엔비디아 칩 외에도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야, 메타의 MTIA. 이 칩들에도 전부 HBM이 들어갑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2026년 말까지 HBM 시장이 연평균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6년 시장 규모는 약 580억 달러, 한화로 약 78조 원입니다. 이 시장에서 공급 가능한 회사가 두 곳뿐이라는 건 산업 구조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AP칩 시장은 퀄컴, 애플, 삼성, 미디어텍 등 여러 업체가 경쟁합니다. NAND 플래시 시장도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등 5개 이상 업체가 나눠 가집니다. 하지만 HBM 시장은 다릅니다. 2개뿐입니다. 그리고 이 2개 회사 모두 한국 기업입니다. 왜 한국만 가능했을까요? 표면적 이유는 기술력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HBM 공정 기술에서 앞서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시간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13년부터 HBM을 연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HBM은 상업성이 불확실한 기술이었습니다. 시장도 작았고 수요 예측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AMD와 손잡고 HBM1을 개발했습니다. 2015년 첫 양산. 수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비슷한 시기에 뛰어들었습니다. 2016년 HBM이 양산 시작. 초기 고객사는 엔비디아였습니다. 당시 엔비디아는 GPU 업체였지 AI 칩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삼성도 HBM을 그래픽 카드용 메모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8년 HBM2, 2020년 HBM3, 2023년 HBM3이 세대를 거듭하며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공정 노하우, 불량률 제어, 열 관리, 신호 무결성 검증. 이 모든 걸 10년 넘게 반복하며 쌓아 올렸습니다. 마이크론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2021년입니다. AI 붐이 터진 뒤 HBM 수요가 급증하자 뒤늦게 뛰어든 겁니다. 기술 격차는 약 8년입니다. 8년은 반도체 산업에서 두 세대 차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격차가 돈으로 메울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이크론이 100억 달러를 투자해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10년간 쌓은 공정 데이터를 살 수는 없습니다. 수율을 높이는 법, 분량을 잡는 법, 열을 분산하는 법. 이건 전부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방식 장기 투자 수익 없어도 10년 연구, 세대별 축적, 독점 구축. 미국 방식 단기 대응 수요 확인 후 진입, 빠른 투자 회수, 기술 격차 극복 실패. 이건 전략의 차이가 아닙니다. 산업 철학의 차이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래 시장을 만든다는 관점으로 움직입니다. 시장이 없어도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시장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미국 기업들은 시장을 따라간다는 관점입니다. 시장이 생기면 빠르게 진입하고 점유율을 확보합니다. 2010년대까지는 미국 방식이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HBM 같은 초정밀 기술 시장에서는 한국 방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독점. HBM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독점은 단순히 한 품목의 성공이 아닙니다. 산업 패권의 이동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겠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디램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히타치, NEC, 도시바가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산 디램 없이는 컴퓨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시장 점유율 상한을 설정하고 미국 기업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을 지원해 일본 견제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일본 디램 점유율은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시장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산 HBM 없이 AI 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미국의 모든 AI 칩 업체가 한국 메모리에 의존합니다. 미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520억 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중 일부가 마이크론에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은 HBM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옵션은 삼성과 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신규 투자를 검토 중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라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도 HBM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YMTC, CXMT 같은 업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연구 중입니다.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니지만 기술 격차는 약 3년에서 5년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중국의 HBM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 HBM을 수출하는 걸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딜레마입니다.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 매출이 줄어들지만 미국 규제를 어기면 미국 시장을 잃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대체 기술 개발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HBM 외에도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CXL 시엄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같은 새로운 메모리 인터페이스, 광학 메모리 등이 후보입니다. 만약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HBM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결국 2025년부터 최소 2030년까지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 독점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일까요? 2024년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약 1,300억 달러, 한화로 약 174조 원입니다. 이 중 HBM 비중은 약 20%입니다. 2025년에는 3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두 회사 합쳐서 연간 약 500억 달러, 한화로 약 67조 원어치의 HBM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 GDP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단 두 개 회사가 단 하나의 제품으로 국가 경제의 3%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2025년 2월 마이크론이 HBM사 경쟁에서 탈락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 메모리 반도체 역사를 자랑하는 회사가 한국 기업 두 곳이 만든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AI 시대의 석유는 HBM이다. 그리고 그 유전은 한국에만 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이 독점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양분하는 건
한국 입장에서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언제든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HBM을 대체할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변수 중 하나라도 현실화되면 지금의 독점 구조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HBM 다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면 HBM 독점을 더 강화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의 HBM 기술 개발, 현황과 미국의 수출 규제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